7월 3일 자유한국당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 대표를 뽑는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개혁보수는 요즘 사라져버렸습니다. 개혁보수가 똥인지 오줌인지 뭐가 뭔지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그냥 강남 좌파 흉내 내듯이 시크하게 옳으면 협조하고 틀리면 반대한다 라는 논리로 가거나 협치만을 무조건 내세우면서 본질적인 중요성과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는 형태들이 결국 바른정당의 한계를 그들은 세습기족이다, 강남 좌파다, 또 웰빙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른정당은 제가 볼 때 저런 상태로는 틀렸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연 보수의 가치들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수의 가치가 형식적으로라도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고 있는 정치적인 바람은 기성 권위의 몰락입니다. 기성 정치의 권위 몰락은 좌우파의 기득권 전체의 몰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격은 기성 체제에 안주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의 몰락이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거부 열풍이 일고 트럼프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거부를 단순한 기성 보수와 비슷한 아류라고 보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유럽의 거부라는 부분은 기존 체제에 있어서의 기득권에는 기존의 보수와 진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면서 탈권위화하고 탈기득권화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의 거부와 극자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수의 가치가 정말로 무엇이냐? 오랫동안 그 사회에 내려온 법과 도덕, 그리고 사회의 시스템, 제도, 문화, 종교, 각종 권위, 그리고 교육, 그리고 경제적인 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꿀 것은 바꾸어 가자라는 것이 보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사회에 오랫동안 내려와서 이렇게 물려진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저는 진보라고 보는데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수는 진보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보다 좌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막으려면 문제의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보수가 적어도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 지배적 현상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영국에 있어서 영국이 2차 대전에 이기고 난 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 당시 영국을 보면 굉장히 영국의 서민들이 못 삽니다. 자, 이 속에서 노조가 득세해가고 노동당 정부가 무슨 켈러헌, 히스, 윌슨 등으로 이 수상을 거치면서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70년대 때는 영국 병이라고 할 정도로 온 사회를 지배하고, 그 노조와 결탁된 이 좌파 정권, 노동당 정권이 오랫동안 지배를 하면서 영국의 보수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지난 시절에 어떤 철진한, 한마디로 자기의 시절이 끝난 낡은 기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처가 나와서 영국 사회의 이런 노조, 영국 사회의 경제적인 무기력함, 그리고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한마디로 분배 위주의 정책이 이대로 가서는 영국이 헤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의 히피, 학생운동, 그리고 미국 보수 공화당 정권의 몰락, 닉슨의 탄핵 등으로 이 카터 정부가 들었었지만은 이 카터 정권이 굉장히 무기력함을 보이면서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레이건의 어떤 반발이 이 당시 영국에는 대처, 미국에는 레이건 등으로 강한 이 과거의 기존의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고 사회가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좌파들의 어떤 가치보다는 학문적인 폭이 좁아져 있고요. 논리적으로도 진술하기에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보수가 기득권이고 장류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도 보수 내부에서 자신의 가치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마크롱의 신당이 한 석도 없는 데서 의석을 80%로 얻어버리고 거기에 지금 공화당과 사회당이 동반몰락을 해버렸습니다. 마크롱의 신당은 440석에서 470석 정도를 얻을 걸로 보이고 사회당은 20석에서 30석 그리고 공화당은 70석에서 90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야당이 없이 여당의 독주 형태가 나와버리면서 기득권 좌우 정당이 동반몰락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이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보수에는 이론 투쟁이 없다.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담아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젊은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수의 가치가 먹혀들 수 있도록 다듬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영국의 보수당도 대처 이전까지 그랬고 대처 이후에도 그러고 있고 프랑스의 공화당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좌파들은 기득권화되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문화, 출판, 영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좌파의 가치를 논쟁을 벌이고 일종의 철학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좌파라는 부분은요, 결국은 진지를 구축해서 버티는 힘을 또 세월이 바뀌면 진지를 보수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서 버티는 힘을 매우 뛰어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시스템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변화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시스템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만들자 하는 가치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지키려고 그걸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쪽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난 이 김영삼 정권 때 IMF를 보면서 이 한국의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봐버렸습니다. 그때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한 60년을 50년을 지배해오던 한국의 보수 가치가 졸지에 불신받으면서 좌파 10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좌파 10년 경험하는 동안에 또 한면을 느꼈습니다. 이 좌파도 기득권이고 무능하기는 보수 못지않다. 그래서 무조건 유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명박한테 밀어주고 정권 무조건 바꾸자. 이래 갔는데 그때 이명박 이후에 또 보수 9년을 거치면서 이 보수도 무능하고 부패하기는 좌파 못지않다면서 또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2007년 노무현 정권이 망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비판했는가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본질적으로 한국 같은 상황에 있어서 보수가 20대부터 40대를 끌어안지 못하고 50대조차도 보수에 대한 반발이 전개되고 있고 인구의 절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서울, 경기, 인천, 요즘 충청도도 수도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어서 한마디로 지지를 상실해가는 양상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남 3구에서조차도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니까 유학도 가고 여기저기 보고 듣는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의 세습한 자산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보수가 아니라 강남 좌파가 됩니다. 왜? 강남 좌파를 해야 안전하니까. 보수가 집권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이익은 지켜질 거고, 좌파가 집권해도 강남 좌파로 처신해야 이익이 지켜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신하는 게 경험론적으로 어느 쪽이 되든 안전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지켜간다는 사람은 수구 꼴등화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요, 어제 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 여의도에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는 아니라고 나태했다. 영원히 집권할 것처럼 오만했다. 당 대표가 되면 이익집단, 웰빙 집단인 한국당을 전면 쇄신하고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친박계를 겨냥해서 친박은 파당을 지어 나라를 폐쇄적으로 운영했고 내부 권력 투정을 했다. 정권 내내 이명박 대통령 뒷조사를 하니 이 전 대통령 측이 반란으로 탄핵으로 정리됐다. 국정 파탄 세력과 결별하지 않고는 한국당이 살아날 수 없다.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들이 설치는 것은 후한무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결국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거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사파 찬양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분간 언론도 정상화되기 어렵다. 대선 과정에서 신문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홍석현 JTBC 회장을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요. 느닷없이 홍석현 전 회장이 특보를 고사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도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청와대 측에 특보직 고사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현재 특보직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입장을 밝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촉 결정은 한 거다.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홍준표의 이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은 홍준표가 낮술을 먹었냐, 술이 안 깼냐,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심한 말을 하냐, 그렇게 해서 지자체 선거에 이기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 걱정할 게 아니라 우상호 의원은 자기 당 걱정부터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반박을 하고 웰빙 반대를 주장하고 이익 집단화, 기득권 집단화된 부분을 쇄신하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사고도 좀 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 나레이티브를 보면 과연 홍준표 후보의 머릿속에 보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은 무엇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상실하고 이 지경으로 몰렸는가? 이것이 과연 촛불 시위 선동과 언론의 가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일부 제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 중에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남의 선동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가 상실되고 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면 이것은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선동하고 남이 어떻게 공격을 하더라도 한마디로 가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로서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남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한국은 무엇 때문에 보수가 망했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올바른 진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수를 반대하거나 보수 성향을 보이다가 이탈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왜 20대와 40대 수도권, 왜 여성들이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싫어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 진단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철학적 의미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자리가 없어져 가고 저성장이 보편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보수는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수정해낼 것인가? 주 지지층은 누구로 할 것인가? 강남 3구에 사는 사람을 할 거냐? 대기업가나 자산가를 상대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서민 대중들을 상대로 할 거냐? 이런 주 지지 기반을 어디에 타겟을 두는가도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수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좌파는 진단은 제대로 해놓고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하고 위기만 넘어가면 덮어버리는데, 보수는 진단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투적으로 과거로 회귀한다는 겁니다. 이제 보수가 놀던 좋은 과거의 무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험난한 무대에서 새롭게 보수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웰빙 이야기하고 기득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익집단 이야기를 하고 반박 이야기를 해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요, 차근차근 일을 해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요, 이번에 대표 아마 제가 볼 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되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 내외에서도 내년 지자체 선거에 질 거다. 그때 영원히 쫓아내자는, 홍준표 후보한테 주어진 시간은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에 당을 어떻게 재건해 갈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을 정확하게 짜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보수 개멸백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가치를 다 담아서 그 백서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보수 노선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전 국민들 앞에 천명을 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대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때 기분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을 옮기다 보면요,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서 이야기한 신보수주의라는 내용이 도대체 그런 가치 가지고 이 시대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제관이 과연 이익집단 웰빙 보수에서 벗어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본인이 과거에 말했거나 가졌다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유한국당도 살고 홍 후보도 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보수가 적어도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 지배적 현상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영국에 있어서 영국이 2차 대전에 이기고 난 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 당시 영국을 보면 굉장히 영국의 서민들이 못 삽니다. 자, 이 속에서 노조가 득세하고 노동당 정부가 무슨 켈러헌, 히스, 윌슨 등으로 이 수상을 거치면서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70년대 때는 영국 병이라고 할 정도로 온 사회를 지배하고 그 노조와 결탁된 이 좌파 정권, 노동당 정권이 오랫동안 지배를 하면서 영국의 보수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지난 시절에 어떤 철진한, 한마디로 자기의 시절이 끝난 낡은 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처가 나와서 영국 사회의 이런 노조, 영국 사회의 경제적인 무기력함, 그리고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한마디로 분배 위주의 정책이 이대로 가서는 영국이 헤어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의 히피, 학생운동, 그리고 미국 보수 공화당 정권의 몰락, 닉슨의 탄핵 등으로 이 카터 정부가 들었었지만은 이 카터 정권이 굉장히 무기력함을 보이면서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레이건의 어떤 반발이 이 당시 영국에는 대처, 미국에는 레이건 등으로 강한 이 과거의 기존의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고 사회가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좌파들의 어떤 가치보다는 학문적인 폭이 좁아져 있고요. 논리적으로도 진술하기에 대응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보수가 기득권이고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른정당은 제가 볼 때 저런 상태로는 틀렸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연 보수의 가치들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수의 가치가 형식적으로라도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고 있는 정치적인 바람은 기성 권위의 몰락입니다. 기성 정치의 권위 몰락은 좌우파의 기득권 전체의 몰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타격은 기성 체제에 안주하고자 하는 보수 세력의 몰락이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거구 열풍이 일고 트럼프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거구를 단순한 기성 보수와 비슷한 아류라고 보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유럽의 거부라는 부분은 기존 체제에 있어서의 기득권에는 기존의 보수와 진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면서 탈권위화하고 탈기득권화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의 거부와 극자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수의 가치가 정말로 무엇이냐? 오랫동안 그 사회에 내려온 법과 도덕, 그리고 사회의 시스템, 제도, 문화, 종교, 각종 권위, 그리고 교육, 그리고 경제적인 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꿀 것은 바꾸어 가자라는 것이 보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사회에 오랫동안 내려와서 이렇게 물려진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저는 진보라고 보는데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수는 진보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보다 좌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막으려면 문제의 본질이 뭐냐?
7월 3일 자유한국당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 대표를 뽑는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의 개혁보수는 요즘 사라져버렸습니다. 개혁보수가 똥인지 오줌인지 뭐가 뭔지를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그냥 강남 좌파 흉내 내듯이 시크하게 옳으면 협조하고 틀리면 반대한다 라는 논리로 가거나 협치만을 무조건 내세우면서 본질적인 중요성과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는 형태들이 결국 바른정당의 한계를 그들은 세습기족이다, 강남 좌파다, 또 웰빙이다